미국 굴지의 거대 조선소 한국 업체 인수에 미 해군 장관이 한박웃음 짓는 이유. 야후 재팬 뉴스란에 게재된 일본 언론 기사와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한국 대기업 한화그룹이 미국에서 조선 사업에 진출한다. 2024년 6월 21일 한화그룹의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미국 조선 대기업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필리조선소는 존스법으로 알려진 1920년 상선법에 근거해 미국 국내 항로에 투입되는 대형 상선의 약 50%를 건조하고 있으며 해군 함정의 수리도 담당하는 미국 굴지의 조선소이다. 미국 내에 해상 운송을 실시하는 선박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며 소유자와 승무원은 미국인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 법을 배경으로 운영을 계속해왔다. 한편 한화는 호주의 조선기업인 오스탈에도 인수를 제안하며 함정 사업의 추가 확장을 꾀하고 있다. 현재의 필리조선소는 과거 미 해군의 조선소였던 구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를 전신으로 하며 1997년 미국 정부와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그 부지에 설립되었다. 구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아이오와급 전함인 뉴저지함과 위스콘신함 등 대형함을 건조한 실적이 있으며 전성기에는 약 4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 11월에 블루리지급 지휘함을 인도한 이후 신형 함정의 건조는 중단되었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1991년에 운영 중단이 결정되었으며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인 존 F 케네디함의 오버홀을 마지막으로 1996년 9월 폐쇄되었다. 일부 선박 건조 및 수리 시설은 필리조선소에 인수되었으며 동부 지역은 필라델피아 산업개발공사가 주도해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무실과 연구개발시설, 제조거점, 상점 주택 등이 들어서고 있다. 한편 미 해군이 사용하는 지역이나 건물도 남아있으며 그곳에서는 퇴역한 함정의 보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조선소는 현재 노르웨이의 산업투자회사 아커 산하에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상선과 훈련선 같은 관공선을 건조하고 있다. 부지 내에는 2개의 건선거가 있으며 건조는 제4 도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옆에 제5 도크는 의장공사 및 해상시험을 위한 부두로 사용되고 있다. 199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상선 건조 실적은 컨테이너선 6척, 프로덕트 유조선 22척,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2척 등 모두 30척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국내 항로에서 사용되는 선박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는 존스법에 따라 멀리 떨어진 태평양상의 하와이나 괌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도 이 조선소가 다루고 있다. 한편 2022년 11월에는 3600TEU급 LNG선 3척을 메슨 내비게이션 컴퍼니로부터 수주했고 2024년 6월 현재 이러한 선박의 건조에 주력하고 있다. 관공선에 관해서는 해사대학의 훈련선과 비상시 인도적 재난구조선을 겸하는 미국 해사청의 국가안보 다중임무선박 5척을 수주했다. 2023년 9월에는 첫 번째 선박인 뉴욕 주립대 산하 해사대학용 엠파이어 스테이트 7이 인도되었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될 해저 안반 설치선 수주도 확보하고 있으며 2023년 7월에 열린 기공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수주를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리조선소의 경영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간 결산에서 순손실은 6,790만 달러로 2022년 연간 결산 순손실 1,170만 달러보다 증가하고 있다. 애초에 미국 국내 운송에 한정된 조선 시장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건조 비용도 높아지는 반면 외항상선에 관해서는 한중일의 조선소가 현재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진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 중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량은 4,232만 중량 톤수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했으며 수주량으로 보면 7,120만 중량 톤수나 되어 점유율은 67%까지 치솟는다. 특히 벌크선은 세계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원유 유조선도 70%, 컨테이너선도 50%로 모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노하우와 첨단 기술로 재도약할 수 있을까?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은 이번 한화그룹의 필리조선소 인수에 앞서 지난 30년간 중국의 종합적인 해양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미국은 급격히 쇠퇴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가장 친밀한 동맹국들과 제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정상급의 조선사를 유치하여 미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 조선소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조선업의 현대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보다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장관은 해외 투자를 유치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이미 해양 무인 체계나 선박용 레이더, 유무인 복합운용 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함정용 각종 기술에 대해 필리조선소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에 접근할 방침이다. 한편 한화오션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인 카타르 에너지가 추진했던 LNG선 대규모 건조 프로젝트에서 25척을 수주해 이 분야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함정 건조에서는 대우 시절을 포함하여 한국해군용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영국해군의 타이드급 군수지원함을 건조한 실적이 있으며 이제는 심지어 폴란드와 캐나다의 잠수함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조선사업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필리조선소로 피드백함으로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대체선 건조 등 확대가 예상되는 미국의 신조선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델토로 장관은 2024년 2월 방한 당시 HD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의 거제사업소를 시찰하며 조선업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고 있다라고 두 회사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미국 진출에 대해서도 강한 관심을 보인 델토로 장관은 두 회사의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 최첨단의 프랙티스가 미국 땅에서 실현될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 기대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한국거래소의 공시에 따르면 필리조선소의 지분 취득 비율은 한화시스템이 60%, 한화오션이 40%이며 취득 예정일은 2024년 11월 중으로 되어 있다. 과연 이것이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이끄는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에 연락이 오지 않는 시점에서 일본의 조선은 이미 상대가 되지 않네요. 인수할 수 있어도 미국에서 제조할 규모의 회사도 없고요. 결국 조선은 한국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죠. 한국은 행동력이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전합니다. 일본 기업은 가져가서 검토하겠다로 상담을 놓쳤습니다. 미국의 조선업계가 엉망이라는 것은 기사대로 큰 기회인데 실패를 두려워하는 일본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한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보상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본 원인은 도전에서 성공해도 큰 보상이 없고 실패하면 비난의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모두 보신을 위해 가장 무난한 것을 선택하므로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고 리스크만 봅니다. 실패해도 좋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보조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조선업계의 경영 상황에서는 실패하면 치명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싸고 성능이 좋은 한국제 무기가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무기는 고가이고 보통 성능이기 때문에 수출할 수 없고 자위대의 사용분만 있어서 이것으로는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생 없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서서히 낙오되는 것이 일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도어파는 혼자 있고 아웃도어파는 교우 관계를 넓혀 기회로 연결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고성능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높다는 것은 술을 맞추고 싶어하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중소국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파고스 문화로 내부 편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일본을 쇠퇴하게 만든 것입니다. 의미 많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한국이 인수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미국의 대형 조선 회사는 쇠퇴했습니다. 빈사 상태의 US 스틸에서 작은 지사기업을 사들여도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이것도 미국의 외압 때문이겠죠. 적자 회사를 사서 정리해준다면 미국 조선 회사에게는 큰 기쁨일 겁니다. 해군도 한국을 기항지로 삼을 수 있어 대북 대중국에 대해 군사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래 일본의 주요 산업이었던 조선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는 없었겠지만 일본의 대형 조선회사는 해상자위대용 고가의 함선을 만드는 것 외에는 큰 일이 없는 걸까요? 신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권은 미국 관민이 함께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 굴지의 조선소를 한국이 인수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
썩어도 미국 3위의 조강 생산량을 자랑하는 US 스틸과 이미 투자회사 산하에 떨어진 필리조선소는 미국 내 여론도 다를 겁니다. 애초에 한국은 중국에 밀리긴 해도 일본을 훨씬 앞지르고 세계 2위의 조선대국인데 미국 내 항로만을 위해 160억을 버리는 것은 미국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앞으로는 싸게 만들 수 있는 일본의 조선업도 부활해 주었으면 한다. 기술의 계승이 끊기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시대가 되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조선업은 확실히 크게 발전했지만 그것은 화물선에 한정된 것입니다.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조선업의 꽃이라면 호화 여객선이죠. 이를 만드는 기술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요, 건조 중에 불태우는 나라에 비하면 기술은 있을 거예요.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을 만든 것은 한국계 STX입니다.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이 9할 가까이 차지하는 반면 크루즈선은 5% 미만이고 일본도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데 지금은 아직 미국과의 무역 마찰 문제가 작은 한국이지만 30년 전에 일본처럼 될 날이 머지않아 올 거야. 필리조선소는 부실 채권의 냄새가 나네요. 중국의 인텔 반도체 공장과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기업들이 부실 채권을 떠안은 것 같아요. 상선 신조선은 수익이 나지 않으니 부가가치를 붙일 수 있는 방위사업에 손을 대는 것은 나쁘지 않아. 중국 조선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 과거 아시아인을 인종차별하며 멸시하던 시절 미 해군을 지탱하며 미제의 힘을 보여준 조선업이 점점 쇠퇴하면서 자신들이 조롱하던 아시아인의 힘을 빌려야 한다니 웃기는 일이다. 어쩌면 후세의 역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선박건조는 한국에 부탁하자.